연하 여성분들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연상남한테 한 달 넘게 카톡만 주고받으면서 진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일주일 안에 상황이 확 바뀔 거예요. 제가 상담받은 케이스 중에 30살 넘어서 처음으로 연상남에게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친한 동생으로만 남아있게 된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 놓고 스킨십하고 감정 흔들어 놓기. 딱 이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절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연상남들이 무조건 넘어가는 특별한 멘트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상남들의 심리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연하 여성을 볼 때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가 바로 당돌함이에요. 동갑이나 연상 여성들보다 더 솔직하고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원하거든요. 사회생활에 찌든 동갑 여성들이나 신중한 연상 누나들과는 다른 신선함을 기대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나본 연상남들이 하는 얘기가 연하는 뭔가 더 직설적이고 솔직할 것 같다는 거였어요.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 머릿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전략이 효과적인 겁니다. 연하라는 포지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말을 놓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속 존댓말로 대화하면서 언제 관계가 발전되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려면 언어적 장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하라는 포지션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연상이 먼저 말을 놓자고 하면 좀 거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연하가 먼저 오빠 말씀 편하게 하세요라고 제안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게 들려요. 이렇게 말하면 웬만한 사회성 있는 남자들은 아, 그럴까? 너도 말 편하게 해라고 응답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김대리님에서 오빠로 말이죠. 이 변화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생각보다 커요.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이 방법을 쓴 후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상대방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하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연락 빈도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에요. 갑자기 손잡기부터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부담 없는 팔짱 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날 때 반갑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 건데 시간은 길 필요 없어요. 딱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스킨십이 주는 효과는 놀라워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연하의 당돌함을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성적 긴장감도 만들어내죠. 제가 상담했던 다른 케이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연상남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마주보고 앉았다가 나중에 옆자리로 옮겨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요? 갑자기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라고 하면서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웃더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게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스킨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걸을 때 좀 더 가까이 붙어서 걷는다든지 뭔가를 가리킬 때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 반응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은 신호고 어색해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연애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말도 놓고 어느 정도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으니 본격적으로 감정적인 어필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플러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핵심은 유사 고백이에요. 직접적으로 좋아해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표현들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전화라도 했지. 오빠 만날 때 뭐 입고 가야 하지?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고 갈까? 어차피 오빠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멘트들의 공통점은 확신에 찬 태도예요. 나 너 좋아해가 아니라 어차피 너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거든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여성분이 연상남한테 계속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는데 몇 달째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상황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평소보다 좀 더 당당하게 오빠, 나 요즘 오빠 생각 많이 해. 어떡하지? 라고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요.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만나는 빈도도 늘어나고 대화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플러팅할 때 절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과도하게 애정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한테 확답을 요구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플러팅의 핵심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너무 멀리 가지도 않는 절묘한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당하면 바로 포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별로 안 좋아했어라고 자존심 부리거나 왜 그래? 라고 따지거나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연하의 장점인 당돌함이 오히려 미숙함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직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나도 아직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관심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정적으로 미숙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대처를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연상남한테 어필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쿨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자연스럽게 연락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그 남자분이 먼저 연락해서 그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다시 만나볼까?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거절이 항상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내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재평가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한 달 이상 이런 과정을 반복했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조금 다른 전략을 써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살짝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른 남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은근슬쩍 요즘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어라고 언급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암시만 주는 정도로 해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그 사람이 누구지?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잠깐 이 친구를 놓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특히 그동안 나한테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데 눈을 돌리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전략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자신감 없이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연하라는 포지션의 가장 큰 장점은 당돌함인데 이 당돌함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고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해요. 혹시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매력을 떨어뜨려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로움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내 인생도 있고 내 매력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 삶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연상남들이 무조건 넘어가는 멘트가 있거든요. 바로 오빠는 정말 든든해라는 표현이에요.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한 뿌듯함을 느껴요. 특히 연상 남자들은 더욱 그렇죠. 연하 여성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고 느끼면 보호 본능이 생기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오빠 있으니까 안심돼.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말 놓고 스킨십하고 감정 흔들어 놓기 그리고 거절당해도 성숙하게 대처하고 마지막에는 든든함을 어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니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참고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어필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방법들을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특히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나 실패한 케이스들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연애가 모두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